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랜스포머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하기 전에 그 중간고사 점수를 제가 올려놨죠. 네, 그 이상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을 해주시고 기간이 지나면은 점수 수정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점한 사람이 채점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 내에 그 확인을 받아주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 필기 시험은.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딱 두 장이 남았는데 브레덴코 상품권이 어, 그 1등, 2등한테 또 나눠주는 걸로 예, 하도록 하죠. 이모균 학생? 이모균? 네. 예, 오셔서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2등은 김다솔 학생. 네. 요즘에 많이 받아가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원래 3등까지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떨어져가지고. 예, 다음에 더 사서 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지난번에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트랜스포머가 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그 인코더 부분도 꼭 복습을 해주시고 오늘 배우는 디코더도 꼭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하는 실습까지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인코더를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트랜스포머 디코더예요. 네, 디코더를 한번 볼 텐데, 여기 제목이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하는 겁니다.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그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쓰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출력을 내뱉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파트가 인코더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디코더예요. 그리고 디코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인코더에 일단 입력이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인코더에 입력이 토큰이 들어가죠. 예, 토큰이 들어가면 얘가 임베딩 돼가지고 워드 임베딩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위치 임베딩이 더해져서 예, 진짜 임베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 임베딩 함수를 통과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임베딩 매트릭스가 곱해지죠. 그래서 위치가 더해진 다음에 요 x들이 나왔잖아요. 요 x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텐션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n회 반복해서 어텐션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z 값이 나왔죠. 예, 뭐 g나 h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h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여기서 g로 표현했어요. 왜냐면은 그 제알라마 그 블로그에서 요 g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요 g로 표현을 했고 어쨌든 요 인코더에서 나온 출력이에요. 이게 바로. 자, 디코더는 요 인코더의 출력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용하냐면 뭐 잠시 후에 나오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어텐션층에서 이용을 해요. 네, 여기로 건너가게 연결고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디코더는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웃풋에 shifted right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전에 나왔던 자기가 냈던 출력을 티백 1이잖아요. 이 출력을 입력으로 넣어서 여기 출력. 여기가 지금 제가 카메라로 가려 있는데 예, 여기가 그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전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내뱉어 주는 거죠. 현재 출력을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t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네.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 출력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한꺼번에 처리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느리겠죠. 예, 생성을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우리 오브젝티브는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요 P를 배우는데 어떤 P냐면은 Y1부터 YT-1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냈던 출력들에 대한 를 조건으로 해서 현재의 출력을 예측하는 이러한 모델을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거죠. 예. 뉴럴 넷이 이 조건부 확률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Y1부터 YT-1이 조건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인코더에서 온 이러한 결과도 있죠. 인코더에서 건너온 Z1부터 ZN까지도 그 조건을 같이 활용을 해서 Y, T 시점의 출력을 예측하는 이런 거를 배우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개념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IID를 가정하게 되면 곡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네거티브 로그로 아이클리우드로 바꾸죠, 보통.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 덧셈으로 바뀌고 로그가 붙어요.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결국은 로스 펑션으로 써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확률 값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로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스가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W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음, 우선 여기 그리고 카메라가 없어졌는데 뭐 없는 상태로 하죠. 여기 뭐야, 이 포지셔널 인코딩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순서가 여기 파트는 앞에 인코더랑 뭐 다를 게 없겠죠. 여기 인베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서 합쳐지는 거. 이거는 뭐 동일해요. 앞에 거랑. 그리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죠. 여기 처음에 만나는 곳이. 자, 우리 인코더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이었어요. 근데 요 디코더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마스크드. 마스크를 씌우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마스크는 정확하게 무슨 마스크냐면은 코절 마스크예요. 코절 마스크. 코절은 우리 코절 시스템이라는 거 알죠? 그 원인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오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계속 생성이 돼야 돼요. 미래 시점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디코더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세부 구조를 아직 안 봤는데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병렬 처리를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인코더는 병렬 처리 당연히 했었고, 디코더도 대부분 티처 프로세싱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병렬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거는 토큰들이 미래 토큰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쭉 올라가면서 출력을 내게 되는데, 미래 시점 토큰을 보면 안 되겠죠. 입력은 주어져도.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한 마스크가 바로 코절 마스크예요. 그래서 훈련 시점에서는 미래 값까지도 다 데이터에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생성해야 되는데 문장이 다 있죠. 그 실제 그 데이터셋에는 그거를 한꺼번에 넣어요. 디코더에 훈련시킬 때도. 그런데 그거를 오토 리그레시하게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값들, 자기 토큰의 그 다음 시점 값들은 참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마스크가 바로 코절 마스크고, 그래서 여기 마스크드 멀티에도 어텐션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시점의 토큰을 참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우는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코절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병렬 처리 때문에 꼭 필요하고, 자, 그럼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코절 마스크가 워킹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어텐션을 해서 나오는 어텐션 아웃풋은 이거 기억나시죠? 뭐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들어갔던 밸류들 V1, V2, V3, V4, V5인데 못하네요. V5까지 있을 때 다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가중합이었죠. 그쵸? 컨텐츠들의 가중합이었는데 A2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안 되죠. V3나 4나 5 같은 것들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도록 해주는 마스크예요. 그럼 얘네들을 참조하지 않고 내가 A2를 만들어내게 되죠. 현재의 입력과 그 전에 과거 입력들을 참조해서 내가 출력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어텐션 그 웨이트이 나온 다음에 나온 웨이트를 강제로 0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소프트맥스 확률이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겠죠. 확률 분포를 뱉었는데, 나올 확률 값들을, 이메일 값들을 다 0으로 바꿔주게 되면 확률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 확률이 0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주면 돼요. 그쪽 값에다가. 그러면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기 전에
그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바꿔주면은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0이 나오게 되겠죠. 지수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이니까 어쨌든 0이 나오도록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조치를 취해줘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거는 텐션 웨이트이 0이 되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코절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어려운 건 없어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코절 마스크를 씌워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어텐션을 하죠. 어텐션을 아래서 한 번 하고 위에서 한 번 또 하는데 이 어텐션은 아래 어텐션이랑 달라요. 아래쪽 어텐션은 내가 낸 출력을 어떻게 참조할지를 어텐드 하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어텐션은 여기 쏙 들어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어요. 이게 퀄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그리고 인코더로부터 건너오는 거는 키하고 밸류가 건너와요. 여기 키이고 밸류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쿼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코더 쪽에서 건너온 것들을 키하고 밸류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셀프 어텐션이 아니에요. 자기 시퀀스에서 어텐드 하는 게 아니라 인코더가 인코딩 해놓은 그 Z 값들 그거를 어텐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쿼리라고 하는 거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요. 디코더에서 온 거니까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의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 인코딩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n번을 반복해서 스택이 n번이 쌓이잖아요. 인코더가. 그러면 n번을 통과하겠죠. 반복해서 막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키하고 밸류를 내 퀄이랑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퀄이랑 어텐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RNN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RNN의 어텐션에서도 퀄이는 뭐였어요?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그쵸? 예, 그거예요. 똑같아요. 인코더의 층이 여러 층을 통과해 가면서 키 밸류가 계속 바뀌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키 밸류, 최종적으로 나온 키 밸류가 이퀄이랑 어텐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커절 마스크를 헷갈려 할까요? 얘네들은 인코딩이 다 된 거예요. 그쵸? 얘네들을 뭐 코절 마스킹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인코더가 다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니까 얘는 최대한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코절 마스크가 아닙니다. 예, 그냥 마스크예요. 대신 키하브 밸류가 건너갔다. 인코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가 이어지는데 이런 인코더, 디코더를 다 사용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T5나 바트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인코더, 디코더를 다 쓰진 않고 인코더만 쓰든지 디코더만 쓰든지 하는 모델도 많습니다. 네, 양쪽을 다 쓰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게 T5가 대표적인 모델인데 한 가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인코더가 n번 통과하잖아요. n번 반복해서 키하고 밸류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을 쌓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여러 층이 쌓여있고 얘가 예를 들어서 6층이니까 실제로는 6층짜리 건물이에요. 맨 꼭대기 옥상에 나온 키 밸류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옥상까지 올라온 디코더도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있죠. n번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요게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갈까요? 요게 지금 매 층마다 지금 이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6층까지 올라온 키 밸류가 1, 2, 3, 디코더의 1, 2, 3, 4, 5, 6층까지 똑같은 게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1층에서 건너온 키 밸류를 여기 1층에 연결시키고 2층에서 건너온 거를 2층에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코딩이 다 된 거, 끝까지 올라온 거를 카피로 해서 씁니다. 매 층마다. 그렇게 어텐드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든 층에서 다 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해당 층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왜 꺼졌죠? 네. 접속이 좀 불안정한가? 네, 보이시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영한 번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코더는 영어 문장을 표현하는 거고요. 디코더는 그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쿼리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이 다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을 하겠죠. 그럼 영어 문장이 싹 들어왔어요. 그럼 한국어 번역이 이제 순차적으로 토큰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텐데, 그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어 토큰을 Q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키하고 밸류는 영어 원문에 대해서 다 그 어텐드해서 만들어진 키하고 밸류가 되는 거예요.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키하고 밸류는. 그러면 디코더는 키하고 밸류를 어텐드해서 현재 Q랑 최종적인 키 밸류를 어텐드해서 다음 토큰 예측하고, 그러면 그 내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토큰을 다시 이용해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데, 그때 키 밸류를 또 어텐드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어에서 만들어 놓은 이 키 밸류는 계속 어텐드를 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똑같아서 이제 빠르게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아래쪽 어텐션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어텐션은 코설 어텐션이에요. 코설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시퀀스에 대한 어텐션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어텐션은 크로스 어텐션이에요. 인코더랑 어텐드 하는 거예요. 인코더의 키하고 밸류하고. 아시겠죠? 화살표가 여기 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서 Q 쿼리로만 들어가고 키 밸류는 건너온다 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인코더랑. 인코더랑 똑같은데 인코더 쪽을 기억을 하시면은 두 층으로 쌓여져 있었죠. 처음에 어파인 변환 한 번 하고 렐로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어파인 트랜스폼하고 끝났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두 층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고요. 처음에 어파인 트랜스폼, 렐로 통과, 어파인 트랜스폼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네트워크는 하나가 있죠. 토큰은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네트워크는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토큰이 똑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건데 연산은 토큰별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벡터잖아요. 벡터들을 쭉 그냥 모아요. 그럼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 행렬을 집어넣어요. 예, FFN에. 그러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토큰마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FFN이 있는데 거기에 토큰들이 그냥 행렬로 만들어져서 들어가서 한 번에 연산돼서 나온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요 각각의 그 서브 레이어들은 여기 다 그 레지듀얼 커넥션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층을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 다 레지듀얼 커넥션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지듀얼 커넥션이기 때문에 에디션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올라온 거는 그냥 패스해 온 거랑 그래서 애드를 해야 되고 여기 놈은 뭐예요? 레이어 놈입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거를 수행해요. 윙코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n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면은 여기 리니어 헤드를 보통 붙여야죠. 왜냐면 우리가 출력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차원이랑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캐블러리가 3만이다 라고 하면 여기 3만 차원짜리로 바꿔주는 선형층이 하나 필요하겠죠. 입력을 3만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통 헤드라고 해요. 리니어 레이어인데 리니어 헤드라고 많이 불러요. 헤드는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맨 끝이니까 리니어 헤드 또는 리니어 레이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하는 건 리니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비선형이 없어요. 그냥 그 어파인 변환만 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리니어라고 써 있는 거가 리니어 레이어지만 어파인 변환이죠. 리니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폼은 해주면 돼요. 물론 바이어스 없이 하면은 리니어 트랜스폼이 되죠. 바이어스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동작을 시키면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키죠. 요거랑 결합하면 소프트맥스가 그 들어가 있는 그 그냥 레이어가 되는 건데 어쨌든
어파인 변환하고 소프트맥스 통과시켜서 확률 분포를 얻어내게 됩니다. 어, 뭐 이건 뭐 원래 수행되는 거니까 당연한데 여기 제가 이제 옵셔널 해놓고 웨이트 타임이라는 말을 써놨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인베딩을 할 때 보통 인베딩 행렬이 있죠. 그렇죠? 이걸 곱해서 우리가 뭐 만 차원을 뭐 100차원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행렬을 써서 이걸 배우게 해서 인베딩을 뽑잖아요. 이 일을 쓸 텐데 웨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사실 리니어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보캐블러리 차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얘가 보캐블러리 차원을 내부 차원으로 바꿨다면 얘는 내부 차원을 보캐블러리 차원으로 바꿔야 되죠.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트랜스포즈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차원을 맞춘다는 개념에서는 차원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똑같은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원소의 순서만 재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가중치를 또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타임 방법을 자연어인 경우에는 왕왕 사용을 합니다. 뭐 여기 물론 다른 웨이트 주고 배우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웨이타임 기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훈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출력을 내면 얘가 확률 분포를 냈을 테니까 이 확률 분포는 뭐예요? 뭐 단어가 3만 토큰이 3만 개가 있다면 각 토큰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예.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 로스를 줘서 백 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요거 배우게 하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여기도 그 레이어 놈에도 러너블한 파라미터 있으니까 여기도 좀 배우고 요것도 배우고 여기 인베딩까지도 배우게 하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 요거 배우고 또 이것도 연결돼 있죠. 예,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걸 싹 다 배우게 됩니다. 로스를 줘서 전체가 여기 요 로스에 의해서 인코더도 훈련되고 디코더도 훈련되고 이렇게 훈련이 돼요. 어디 뭐 끊어진 데 없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훈련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레지셜 커렉션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 기울기 소실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쭉쭉쭉쭉 훈련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할 때는 여기 추론할 때 어떻게 추론할까? 여기 이제 확률 분포 나오니까 그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값이 가장 큰 거를 샘플링해도 되겠죠. 이런 걸 보통 그리디라고 하죠. 그리디 샘플링 또는 아그맥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그맥스 샘플링이라고 이제 뭐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이게 표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그맥스 샘플링이 그냥 부르는 용어인 것 같고 그리디 샘플링이 더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샘플링을 해도 되겠죠. 확률 분포가 나왔으니까 확률적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를 때 그 템퍼러처를 줘서 그 가장 높은 확률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픽할 수도 있고요. 그 확률 분포 자체를 좀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요 템퍼러처 파라미터 타우를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샘플링을 해서 좀 다양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빔 서치 방법으로 여러 개의 그 값들을 뽑아서 멀티플 패스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디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디코딩을 해요?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또는 뭐 최대 길이에 도달할 때까지 디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그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 그 TI라고 하는 건 영어 토큰, 예, 영어 단어예요. 그 다음에 YI라고 하는 건 한국어 토큰, 한국어 단어예요. 예, 보캐블러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요즘 LLM은 그 한국어 버전이죠. 그래서 토큰이 영어, 한국어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보캐블러리에 영어 쪽, 한국어 쪽 이렇게 인덱스 번호만 다르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편의상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치고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인코더라고 부르는 거는 이쪽이에요. 여기 반복해서 L에 반복되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 이 파트를 인코더라고 불러요. 디코더는요, 예, 이 파트를 디코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리니어 소프트맥스는 사실은 요 트랜스포머를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여기는 뭐 MLP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시그모이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트랜스포머 외부 블록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하는 파트 있죠? 이것도 외부 블록으로 봐요. 외부 블록으로.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보통 인코더라고 하면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표준적인 얘기입니다. 디코더도 여기만. 그 스택으로 반복되는 그 파트만. 여기를 보통 이제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한 번역, 번역 예를 들었으니까 영어가 들어가는데 영어 단어가 들어가겠죠. 여기 쭉. T1부터 TN까지 줄을 해서 문장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각각 보캐블러리니까 원합 벡터인데, 물론 원합 벡터예요,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원합 벡터를 3만 차원이라고 하면 3만짜리 원합 벡터를 굳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할 이유는 없어요. 원합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한 정수 인덱스가 사실은 있으면 되죠. 필요할 때마다 원합처럼 생각해서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냥 ID 값으로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 각 단어에 대한 ID. 1번부터 뭐 3만 번까지 정수 값으로 갖고 있고요. 요게 들어가요. 인풋 임베딩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워드 임베딩을 바꿔야 되겠죠. 즉 원합 벡터를 밀집 벡터로 바꾸겠죠. 네, 요건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포지셔널 임베딩이 더해져서 진짜로 x1부터 xn까지가 만들어지죠. 똑같은 개수가 만들어져요. 차원은 내부 차원으로 줄었죠. 이거는 보캐블러리 차원이고 이거는 훨씬 작은 차원이니까 내부 차원으로 줄어서 요 x가 제가 인코더 때 말씀드렸던 그 x, 그러니까 임베딩이 돼서 나온 거. 예. 그 x가 주르륵 하고 들어가서 z가 나오겠죠. 그렇죠? 출력 z가 인코더 출력 z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디코더 쪽은 예, YT 빼기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 쪽의 보캐블러리겠죠. 원합 벡터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임베딩 돼서 들어가면 내부 차원으로 바뀌는데 내부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히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Y 햇이 나오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예,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기호 잘 봐주세요. 예, 지금 여기 X하고 Y가 동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부 차원이고요. 이거는 원합 벡터 차원이죠. 예, 그래서 X하고 Y가 좀 달라요. 비교를 하려면 T하고 Y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보캐블러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시간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어텐션 제가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어텐션이 아니라 참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 음, 지금 이렇게 임베딩 돼서 나오면 벡터 더해주는 형태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임베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텐션 내부에서 뭐 상대적인 위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상대 위치 뭐 바이어스 뭐 이런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없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순서를 주는 방식이. 예. 그래서 뭐 요거를 보통 이제 바깥으로 빼서 표현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 안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뭐 임베딩은 따로 빼고 뭐 이렇게 포지셔널 를 여기서 주는 걸로 계산해 생각하고 뭐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여기 지금 반복되는 스택만 표시를 했다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걸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인코더가 보이시죠? 자, 인코더는 아까 반복되는 그 스택만 쌓았다고 했죠. 여기 뭐가 보이죠? 디코더가 보이죠? 그럼 이 줄을 제가 왜 그렸을까요? 줄은 인베딩입니다. 여기도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다. 이거 두껍게 그리면 이게 슬라이드가 부족해서 네,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도 인베딩이 들어가고 뭐가 나오죠. 여기도 층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리니어 헤드예요.
자, 보시면 입력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입력으로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 하고 영어 단어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번역문이 정답으로 주어져 있죠.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원문하고 한국어 번역문 요게 양쪽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건 정답으로 다 주어져 있죠, 지금. 당연히 주어져 있어요.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dreams make everything possible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T1, T2, T3, T4죠. 영어 단어니까. 영어의 보캐블러리 안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T1, T2, T3, T4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임베딩을 통과하게 되면,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고 위치까지 주게 되면 X1, X2, X3, X4가 만들어지죠, 이제.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고 또 Y쪽은 어때요? 요거는 한국어에 대한 그 토큰에 대한 원합 벡터가 있겠죠. 얘네들 원합 벡터예요, 지금. 원합 벡터들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그냥 써놓을 수 있는 거죠. 요 원합 벡터 값들 채워놓으면 돼요. 이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X들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니까 열심히 서로 4개를 어텐션을 엄청 하겠죠? 막 여러 번 하면서 6번 하면서 올라가면 Z1, Z2, Z3, Z4가 만들어지겠죠.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파트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다가 어떻게 주냐면은 위에 있는 정답 있잖아요. 정답을 아래에 그냥 쓱 깔아요. 이렇게. 위에 정답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아래에다 깔아준다고 그러죠. 정답을 줘요,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BOS는 참고로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뭐 일단 개념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긴 오브 센텐스에 번역 시작하는 걸 알려주는 토큰. 그러면 얘네들이 디코더로 이제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들어가요. 병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아까 얘네들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나요? 키하고 밸류로만 들어가죠. 키 밸류. 얘네들은 어떻게 들어가죠? 얘는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임베딩이 한 번 돼서 들어가야 되죠. 디코더에서 임베딩이 한 번 돼서 들어가고 얘는 지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어텐션. 무슨 어텐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여기 있는 거는 크로스 어텐션. 뭐랑 어텐션? 여기 있는 키 밸류링 어텐션. 그렇죠? 키 밸류가 키를 제가 빨간색 밸류를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키 밸류가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나온 어텐션 요 WQ가 이쪽이랑 얘가 쿼리가 되고 키 밸류가 돼서 어텐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뽑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begin of sentence 하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번역을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거 뭐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선, 거리 그려 있는 선 리니어하고 소프트맥스죠. 그러면 소프트맥스 분포죠. 얘는 지금 소프트맥스 분포로 나오죠. 답이 확률 분포로 나와요. 보캐블러리가 3만 개가 있으면 한국어는 3만 개까지는 잘 안 되는데 8천 개 정도 있다 치면은 8천 개 그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들이 쭉 나오죠. 얘는 확률 분포죠.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뭐 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확률 분포랑 뭐랑 비교하냐면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 정답은 원하시죠? 정답에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확률 분포고 얘는 그걸 예측하는 확률 분포고 그 두 개 사이에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죠. 그래서 답을 비교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걸 가지고 y hat 1을 만들어낼 때 이것들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얘네들. 안 되겠죠. 얘네들을 어텐드하면 안 되죠. y1부터 y4까지는 어텐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코절 어텐션을 하는 겁니다. 이쪽을 참조하지 않고 여기 있는 G1부터 G4까지 하고 BOS 많이 참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텐션에서는 BOS만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파란 줄에서는 얘랑 크로스 어텐션 하죠. 그래서 이걸 뽑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Y1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정답을 주죠. 티처 폴싱이기 때문에. 정답을 안 가르쳐주고 네가 낸 예측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예측하라 그러면 오차가 막 갈수록 너무 커지겠죠. 초반에 특히. 그래서 계속 정답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답을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거 하나 정도만 예측하게끔 하는 겁니다. 티처 폴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만들고 할 텐데 뭐 y hat 4를 만든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y3까지는 알죠.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답을 줬으니까 얘를 참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거를. 예. 그래서 코절 마스크 써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만 참조하게 한 다음에 답을 만들어내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로스 주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로스 주고. 근데 이 로스들은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로스죠. 문장에 대한 로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어디 훈련시켜요? 요 파란 보라색 줄하고 요 디코더 블럭, 인베딩 블럭, 뭐 인코더, 예, 이거 다 훈련시키면 돼요. 얘네들 파라미터 갱신하고 또 다음 문장 집어넣고 이런 것들 파라미터 다 갱신시키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지만 실제로는 한꺼번에 들어가죠. 한꺼번에 훅 들어가죠. 이 토큰들이. 그리고 한꺼번에 답이 나오죠. 예측값이. 근데 예측값을 낼 때 이런 코어설 마스킹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코더도 훈련시킬 때는 트랜스포머도 디코더 쪽도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답도 한꺼번에 나와요. 대신 그 왼쪽 답일수록 참조하는 영역이 적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답들은 모든 걸 다 참조해서 내죠. 그렇죠? 요런 토큰, EOS 토큰은 이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만들어낸 토큰이죠. 근데 요 Y2 같은 경우에는 Y1부터 요 아래 거 왼쪽만 자기 현재 거부터 그거 기준 왼쪽까지만 참조해서 만들어낸 거죠. 예, 뒤에는 참조하면 안 되죠. 아직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인프런스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프런스는 이제는 뭐 똑같은 거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진짜로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한국어 번역해야 되죠. 훈련이 아니라 생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들어가면 이건 한꺼번에 들어가죠. 영어는 원문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코더로 쏙 들어가서 예, Z 뽑고 디코더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begin of sentence 번역 시작해라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예, 이쪽을 어텐드해서 처음엔 자기 거랑 뭐 셀프니까 뭐 마스크 씌워진 거랑 어텐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이랑 크로스 어텐드 하고 예, Y 헤드원 나오죠. Y 헤드원 나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프트맥스 분포죠. 이건 분명히 소프트맥스 아웃풋입니다. 여기 통과하면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니까 뭐 할까요? 이 확률값 가장 높은 거 예, 가장 큰 걸 샘플링 한다고 할게요. 그리디 디코딩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무언가 골라야 되겠죠. 이 값을. 골라진 거는 우리가 토큰이 돼야 되겠죠. 네, 원한 팩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기 매칭되어 있는 원한 팩터에 매칭되어 있는 한국어 단어가 있으니까 예, 그걸로 바꿔주면 되고 이건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죠. 비학습이에요. 여기는 꿈은 나오는 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답을 넣어줄 수 없죠. 생성하는 과정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내가 낸 출력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답을 예측을 시켜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분포 나오면 이걸부터 샘플링하고 네. 그럼 여기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로 바꿔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는 디코더에 입력을 넣어줄 거는 이거죠. 내가 예측해 놓은 거. 이 토큰 집어넣어주면 이거 원학 팩터니까 인베딩해서 쏙 들어가서 그 다음 거 예측하고 이거로부터 샘플링해서 가장 큰 값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것도 한국어 단어 나오고 다시 요 보캐블러리 단어를 넣어주게 되면 인베딩 돼서 또 똑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주게 되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는 내가 넣어준 결과물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죠.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좋은 값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에 의지하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빔 서치 같은 것들 여러 패스를 다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이건 뭐냐면, 디코더 온리니까 인코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인코더가 없는 구조고요. 인코더가 없다 보니까는 크로스 어텐션도 못하죠. 그럼 이것도 없죠. 그러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피드 포워드도 들어가요. 예,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상 인코더랑 굉장히 비슷한데 어텐션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어텐드를 했지만 디코더는 코절 어텐션을 해야 되죠. 오른쪽 거를 참조하지 못하죠. 자기 자신의. 예, 그런 어텐션을 한 다음에 피드포워드 통과해서 예, 출력되는 이런 구조예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처리하는 거는 맞는데 인코더랑은 다른 거는 그 코절 마스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구조를 띠는 그 뉴럴넷이 그러니까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그 모델이 대표적으로 GPT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GPT가 있고 리포머도 있고요. 굉장히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모델들이 요 디코더 온리 구조고 음, 막막히 이제 만약에 제가 개설하는 과목을 수강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모델을 보게 될 거예요. 디코더 온리 구조로. 대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생성해내는 모델들, 뭐 시계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액션을 이렇게 쭉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 디코더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들도 디코더 온리 구조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티브는 뭘까요? 뭐 아까랑 이제 그 로스 펑션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x t 빼기 1이고요. 이번에 이제 x로 표현했어요. x t가 나오겠죠? 그럴 때 x1부터 xt 빼기 1만 참조해서 xt를 내주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x1부터 xt 빼기 1이 조건이고 이 조건 하에서 그 다음 토큰을 맞추는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요 확률을 가장 높이는 정답하고 비교하겠죠. 정답이랑 비교했을 때 로스가 0이 되도록 해주는 0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걸 배우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좀 더 심플하겠죠? 인코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코더 온리 구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번역문이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입력을 임베딩을 해서 X1부터 X4까지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보캐블러리에 있는 그 원합 벡터로 매핑을 해주면 되죠. 매핑을 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 쪽은 이 입력을 임베딩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어, 디코더에 넣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 기억을 해두세요. 훈련할 때는 정답을 아래다 깔아요. 이렇게 자, 똑같이 카피에다가 정답 아래다 깔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꺼번에 쑥 집어넣죠 이제 한꺼번에 그렇죠? 보세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쇽 이 긴 토큰들이 입력으로 줘 영어 문장부터 정답까지 그냥 다 줘요. 한꺼번에 다 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코절 어텐션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인코더 쪽의 X들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텐션이 되죠. 그리고 BOS를 이용해서 Y hat 1을 만들 때는 BOS하고 X1부터 X4까지를 참조하겠죠. 그래서 요 Y1, Y hat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Y hat 2는 어떻게 만들어요? BO 여기 자기 자신 이전에 나왔던 출력에 해당하는 정답과 이전 거를 다 어텐션을 해서 요거를 뽑아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뽑아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텐션 하죠. 즉, 요 두 개를 안 보죠. Y hat 3를 뽑을 때는 Y3랑 Y4를 보면 안 되겠죠. 여기를 마스크를 하고, 예, 그리고 답을 뽑습니다. 아시겠죠? 음, 아시겠죠? 예. 요게 쿼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게. 얘네들이 키들이 되는 거죠. 키 밸류들이. 그래서 그냥 그 어텐션 해서 뽑아내고, 뽑아내고.
반복한 다음에 내가 뽑아낸 게 답이 5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각각 정답과 비교하죠.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하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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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훈련시키면 되겠죠. 파라미터가 있는 곳은 다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추론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네, 영어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면 BOS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첫 단어를 뭘로 내야 될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해서 영어 문장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죠. 네, 확률 분포가 나오면 확률 분포로부터 가장 확률값이 높은 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게 주어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한국어로 따지면. 뭐 꿈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내가 예측한 값이 그 다음번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거 예측하고 그 다음 단어 예측해서 예측한 값 뽑아주고 또 다시 내가 예측해낸 결과를 입력으로 써서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EOS 나올 때까지 또는 최대 길이가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 훈련을 시킬 때는 티처 폴싱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영어문, 영어 원문, 한국어 번역문 이건 데이터에 다 있는 거니까 그거 그냥 깔아서 넣어주고 로스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데이터 포인트 넣어주고 또 영어, 한국어 예, 그 로스 계산해서 또 한번 업데이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트랜스포머가 훈련이 잘 되니까 그다음부터 잘 됐으면은 추론할 때는 이제는 진짜로 한 단어씩 넣어가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럼 이제 NLP의 경우에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트랜스포머를 이제 사전 학습을 시키죠, 보통.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은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그 훈련을 시켜요. 즉 나보기가 역겨워 라고 하는 두 단어가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맞춰야 될 거는 뭐예요? 가실이죠. 가실. 그렇죠?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훈련을 하게 돼요. 앞에 문장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 맞추는 훈련들을 하죠. 그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답은 때는이잖아요. 근데 모델이 내놓은 출력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보캐블러리에 대한 각 단어에 대한 확률이 쭉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 CNN을 예측하도록 시키는 거죠. 로스 줘서 훈련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GPT 같은 경우 이렇게 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구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하지 않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중간에 그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요. 가실이라고 하는 게 블랭크예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떼눈을 주고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이 단어를 맞추도록 훈련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문맥까지도 뒤에 단어까지도 보고 여기를 찾는 거죠. 주변 문맥을 보고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돼요. 넌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인코더 방식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되고 디코더인 경우에는 이렇게 훈련하게 됩니다. 위쪽에. 아시겠죠? 그래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걸 보게 되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각 토큰의 확률이라고 했죠. 보캐블러리 내에 있는.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자, 디코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소프트맥스 분포를 맨 마지막에 태우죠.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아웃풋 벡터가 나오죠, 이제는. 예, 보캐블러리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는, 마음은, 생각은 이런 단어마다 확률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7개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3만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취하게 되면은 뭐 그리디 샘플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확률적으로 내가 확률에 의지해서 고르게 되면 확률값이 높은 게 좀 골라질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확률적으로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모델에서 내가 정답에 가까운 걸 취할지 확률적인 걸 취할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 보통 소프트맥스 분포에 타우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타우 값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프트맥스 분포인데 이 타우 값을 작게 해주게 되면은 이 굉장히 그 정답에 가까운 정답이라고 예측한 거에 더 많은 그 비중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타우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답으로 예측한 것들이 뾰족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률 분포 자체가. 그래서 템퍼러처라고 보통 하죠. 템퍼러처가 조절을 하고 템퍼러처 이제 온도잖아요. 온도.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활동성이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활동성이 분자들도 막 높아지죠. 그래서 활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다양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생성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타우를 분모에다 이렇게 곱해주지 않고 나눠준 이유가 그 템퍼러처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 어차피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합은 1이에요. 언제나. 타우가 무슨 값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근데 타우가 커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분포가 팽퍼짐하게 퍼지고요. 그다음에 타우가 작아지게 되면 그 확률이 높은 거가 더 뾰족하게 올라오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API 같은 거 써봤죠? 저기 그 ChatGPT API 같은 거 쓰면은 템퍼러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추론할 때 내가 정답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피델리티를 높였다라고 하고 요거는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뭐 항상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확률 값이 가장 높은 것만 고르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디코딩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좀 다양한 답을 얻기 위해서 스토캐스틱하게 디코딩을 할 거냐 이런 건 템퍼러처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걸 출력을 하게 되면 뭐 진짜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고르게 되면 다양한 답들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버트를 한번 볼게요. 버트는 이제 구글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거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온리 구조입니다. 디코더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토큰은 3만 개. 예. 영어만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3만 개고 그다음에 인풋 토큰의 개수는 512개. 512 토큰까지 인코더 입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더 긴 문장은 잘리겠죠? 그 뒤가.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의 디멘션. 우리가 3만 차원을 몇 차원으로 줄이느냐 하면은 1024차원으로 줄여요. 1024차원. 여기 바닐라라고 한 거는 그 원래 박스바니가 트랜스포머 제안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논문에는 512였는데 1024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 층의 개수, 스택의 개수는 6회 반복이 아니라 12회. 12층이에요. 2배 높아졌어요. 6층이 아니고. 어텐션 헤드 앞에서 봤을 때 8개였죠. 16개 여기서. 그 다음에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4096 디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는 3억 4천만 개. 3억 개가 좀 넘는 그런 정도의 개수고 배치 크기는 256이고 트레이닝 앱폭은 뭐 1 밀리언이고요. 그 다음에 corpus 사이즈. corpus는 보통 우리말로 말뭉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연어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어 데이터셋의 그 크기는 뭐 이렇게 되면 33억 단어를 갖고 있는 정도 크기고 뭐 이런 거 썼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훈련을 시킬 때는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먼저 인풋 임베딩을 해야 되니까 인풋 임베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토큰 임베딩에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걸 하나 더 더해요.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뭐냐면은 문장을 두 개를 붙여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그 두 개를 이어 붙여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간에 세퍼레이터를 넣어줘요. 뭐 예를 들면 마침표 같은 거죠. 세퍼레이터를 넣어서 두 문장이 어, 존재한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알려주고 그리고 맨 앞에 클래스 토큰을 붙여요. 클래스 토큰 붙이는 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클래스 토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토큰 임베딩은 뭐 그 각 단어 처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초기화시킨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겠죠. 임베딩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세그먼트 임베딩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어,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를 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임베딩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똑같은 임베딩이 쭉 사용이 돼야 되니까 그게 각각 더해지고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이 b라고 하는 벡터 값이 더해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돼요. 그리고 위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위치를 배우는 이것도 벡터를 또 만들어 놓고 초기 값으로 주고 걔네들을 또 배우도록 해요. 예, 사인 함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가만히 보시면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닝이 다 끝나게 되면 이 단어는 3만 개니까 워드 임베딩 값은 3만 종류의 벡터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3만 개, 각 벡터마다 임베딩이 달라야 되니까 각 단어마다 임베딩이 달라야 되니까 3만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첫 문장이냐 두 번째 문장이냐니까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 더해지는 거랑 여기 더해지는 거랑 값이 확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아까 토큰 최대 개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512. 512 종류의 그 위치 벡터들,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확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다 더해요. 각각을. 그래서 실제적인 그 트랜스폼으로 들어가는 임베딩이 만들어집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임베딩은 아까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임베딩은 기존에 원래 워드 임베딩, 3만 종류의 단어에 대한 워드 임베딩과 포지셔널 임베딩이 더해졌었는데 여기서는 두 문장을 구분해주는 임베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걔까지 더했다. 라는 그거만 차이가 있는 거고 훈련을 할 때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마스크를 씌워요. 빈칸을 만들어 놔요. 문장에서 빈칸을 만들어 놓고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요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15%를 랜덤하게 뚫어요. 여기 빈칸을. 문장이 자연어가 지금 33억 단어짜리잖아요. 33억 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 15%를 빵꾸를 뚫는다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놓고 여기 들어가는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를 하는 거예요. 요걸 예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문제 풀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사지선다죠. 요즘은 오지선다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면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버튼은 10만 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죠. 보케블러리가 10만이니까. 그죠? 10만 개 각각에 대한 확률을 다 뽑아야 돼요. 뱉어내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걸 뽑으면 그게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비교하게 돼 있죠.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훈련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갖고 있죠. 버튼은 3만 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15%를 빈칸을 뚫어놓고 그 중에서 80%는 그런 형태로 훈련을 하게 돼요. 마스크를 씌워놓고 훈련하게 되는데 10% 10%는 뭐냐면은 어, 나머지 10%는 이거를 선택된 거를 랜덤하게 다른 토큰으로 바꿔치기를 해요. 치사하게. 원래 문장이 있으면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다른 토큰, 임의의 토큰으로 바꿔요. 그래 놓고 고기를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럼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텐션이 됐을 거 아니에요. 훈련 중에. 그럼 마치 노이즈처럼 작용을 하겠죠. 노이즈처럼 노이즈를 10%더 주고 그거를 맞추도록 하고요. 나머지 10%는 실제로 그냥 그 정답을 그대로 둬요.
그래야 노이즈처럼 보이겠죠. 어떤 거는 정답이고 어떤 거는 가짜 답이니까. 그래서 정답을 주고 그냥 그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게 10%가 있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바꿔치기 한 토큰을 또 맞추도록 하는 게 10%가 있고, 나머지 80%는 여기 보시듯이 빈칸 채우기, 맞추기 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뭐 셋 다 전부 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해서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태스크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문장을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원래 데이터상에서 이어져 있는 거를 50%를 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문장을 그 랜덤하게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셋에서. 그러면 서로 이어져 있지 않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어져 있는 거 50%, 그 다음에 랜덤하게 그냥 붙여놓은 거 5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A 문장, B 문장인데 클래스 토큰, 세퍼레이터 두 개 있었잖아요. 아까 50%는 붙어 있는 거, 50%는 안 붙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어져 있는 건지 아닌지를 네가 예측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져 있으면 뭐 1, 안 이어져 있으면 0으로 답을 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건 무슨 목적이겠어요? 문맥상에서의 어떤 의미를 체크하라는 거죠. 두 문장이 서로 문맥상 서로 이어져 있는 건지, 뜬금없는 건지, 그거를 예측하도록 해서, 뭐, 문맥의 흐름을 배우도록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사실은 그 버트 훈련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은 걸로 나중에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저자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을 시켜봤겠죠. 다른 모델 가지고도. 근데 이제 별로 기여하지 않더라라는 게 밝혀져서 버트 때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이후 모델들은 이런 훈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G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온리 구조고요. 뭐 파라미터가 늘어났고 인베딩 차원도 늘어났고 토큰의 길이도 늘어났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파라미터가 아까 버튼은 뭐 30억 개 정도 됐잖아요. 3.4 빌리언이니까 34억 개였잖아요.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얘기한 겁니다. 3.4 빌리언은 34억입니다. 34억인, 34억이죠. 그런데 요거는 1750억이죠. 이 GPT-3는.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놨는데, 오픈 AI는 뭐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참여했었고요. 샘 알트만, 일리아 스투케버 이런 분들이 2015년도에 설립한 회사고 비영리로 설립을 했는데 201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억 불 투자를 했어요. 10억 불이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 같은데 투자를 했고 성공적인 투자죠. GPT가 쭉 발전해 나오는데 GPT-3 나오고 2021년도에 GPT랑은 상관없이 코덱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덱스는 뭐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죠. 그 깃허브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달리는 그림 그려주는 그런 AI죠. 이 두 개를 GPT 3.5하고 코덱스하고 달리2가 나왔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챗 GPT를 만든 거예요. 자연어 쪽은 GPT 3.5고 코드 생성은 코덱스가 답해주고 이미지 생성은 달리가 답해주는 거죠. 달리2가. 요거를 통합해서 사용자 지시를 좀 존중해서 구매에 맞게 생성시켜주는 모델이 챗 GPT고 뭐 GPT-4 나오고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이후 모델들은 멀티 모델리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여러분들 요즘에 그 오디오로 물어보게 되면 그 AI에 챗 GPT 오디오로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를 그 STT 그러니까는 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서 그다음에 자연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연어 모델에 태워서 결과가 텍스트로 나오면 그걸 다시 TTS 텍스트를 소리로 바꿔주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형태로 과거에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어랑 그 오디오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 배운 구조가 요즘에는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자연어 상태에서 랭귀지 모델로 들어가서 그냥 처리가 돼서 나오죠, 요즘에는. 예, 자연어가 그 TTS나 STT를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예, 그렇게 돌아가는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 토큰하고 그 랭귀지 토큰이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예요. 쉐어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배운 그런 모델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10분 남았는데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LLM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거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은 뭐냐면은 전체를 다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그 구조를 다 파라미터들을 다 갱신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갱신을 시키는 거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랭귀지 모델 자체가 훈련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패프트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거는 음, 그 랭귀지 모델에 일부만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일부 파라미터만 갱신을 하는데 주로 수행되는 거는 로라나 어댑터 튜닝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라나 어댑터 튜닝은 내가 추가한 그 층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층만 잠시 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게 있죠. RLHF. 요거는 이제 3단계를 거쳐서 훈련이 되는데 이런 스테이지 2를 갔든지 3를 갔든지 하는 구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텐데,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훈련을 한번 끝내야 돼요. 스테이지 1을. 쫙 끝내고, 그 다음 훈련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2. 한꺼번에 쭉 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는 거고, 스테이지 1은 뭐냐 하면은, 이게 휴먼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랭귀지 모델이 답을 내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넣고 답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평가를 해요. 아, 요 답은 뭐 우선 뭐이 답은 100점. 두 번째 답은 야 별로야 50점. 세 번째 답은 뭐 80점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 개를 내고 전문가가 레이블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 넣고 답을 여러 개 뽑은 다음에 어떤 게 좋은 답인지를 다 평가를 하죠. 그런 데이터를 왕창 모아요. 예. 그게 스테이지 1이에요. 여기 스테이지 1이고 스테이지 2는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보상 모델을 학습을 하게 돼요. 보상 모델은 무슨 모델일까요? 좋은 응답일수록 높은 랭킹을 예측하도록 하는 신경망이겠죠. 예, 지금 그 랭킹을 매겨놨잖아요. 답이 A, B, C, D가 나왔으면 A가 제일 좋은 답이고 C는 좀 그 다음에 좋은 답이고 D는 그 다음이고 B는 그 다음이야. 하면은 랭킹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데이터로 다 지금 답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그 새로운 신경망이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망이 그 답을 예측하도록 배우는 신경망이에요. 보상 모델이 다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이제는 그 보상 모델이 있으면은 강화학습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하게 되고 챗GPT도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3.5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좋은 답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보상 모델을 훈련을 한 다음에는 사람이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죠. 보상 모델이 훈련이 됐으면 그 보상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갱신을 시키는 겁니다. 자, 로라는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 왼편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라고 하는 거 D by D 차원의 가중치고요. 이거를 내가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가중치를 유지를 시켜요.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런데 2층에 내가 2층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바꾸지
내가 이미 훈련시켜 놓은 거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바꿀 그 층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근데 얘는 파라미터가 d by d니까 엄청 많잖아요. d by d게 있잖아요. 근데 좀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난 데이터가 적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를 좀 홀쭉하게 해줘요. 그럼 이렇게 해주고요. 요 차원을 맞추고요. 더하기를 해주죠. 지금 여기서. 더하기. 예. 그러면 이거랑, 예. 이거 차원이 맞으니까 더하기가 가능하잖아요. 여기 D차원, 여기 D차원이면. 더하기 가능하죠? 예. 더하기해서 요 히든 벡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히든 스테이트를. 그러면 훈련을 시킬 때는 이쪽만 훈련이 되죠? 이쪽만 훈련이 되고 요 왼쪽 파트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남아있고 오른쪽만 여기만 가중치 갱신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걸 어디다 넣어주느냐 하면은 로라는 이 어텐션층에 넣어줘요. 어텐션에 이 쿼리 매트릭스하고요. 밸류를 만들어주는 매트릭스. 쿼리 매트릭스 옆에다 이거 끼워주고 밸류 매트릭스 옆에다 이거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쿼리 매트릭스를 직접 내가 바꿔줘 버리면 기존에 내가 배워놨던 거를 망치게 될 수 있죠. 근데 새로 추가를 해주고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 이건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을 좀 작게 가져가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많이 줄겠죠? 홀쭉해지니까. 네, 이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 옵션으로 얘 내가 배운 거를 마지막에는 여기 안에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해서. 어떻게? 합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주면 되죠. 원래 거 W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S는 그냥 뭐 그 스케일 팩터니까 스칼라 값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B하고 A를 곱하게 되면은 차원을 가만히 맞춰보게 되면 W랑 같아지죠? 그렇죠? B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뭐 그 바깥의 차원만 남잖아요. 그래서 B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W랑 같은 모습을 띠게 돼요. 행렬이. 그래서 B 곱하기 A 한 거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두 개 놔두고 합친 형태로도 계속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옵션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댑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댑터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경방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줘요. 트랜스포머의 중간에 끼워주는데 어텐션에 끼워주는 거는 좀 전에 보셨던 로라고요.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이 어텐션을 통과하고 나온 곳에다 넣어줍니다. 근데 넣어줄 때 주의하실 점은 레지듀얼 커넥션 내부에 넣어줘야 돼요. 레지듀얼 커넥션 내부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새로운 거를 배우도록 지금 새로운 걸 끼워 넣어줬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통과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렇죠? 이거 나를 건너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다 껴주게 되면 내가 전체를 망치지 않겠죠. 그렇죠? 나를 우회해서 잘 가니까. 그래서 여기다 끼워 넣어주고 요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 집어넣고 기존 가중치들은 다 동결시켜 놓고 그대로 쓰고 여기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어댑터만. 어댑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 입력 차원, 출력 차원은 동일해야 되고요. 합쳐져야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좁혀놓은 거죠. 여기 FFN 쓴 거고요. 중간에 그 렐로 하나 통과시켜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되도록 두 개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대신 얘는 머지하진 않아요. 그 웨이트들을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튜닝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그 모델의 파라미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프롬프트만 네, 좋은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거죠. 예. 뭐 주가를 예측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 예측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오늘 어제 미국의 주가는 얼마였고 어제 코인은 얼마였고 뭐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주고 시키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댑터를 좀 학습 가능한 템플릿 형태로 어댑터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학습 가능한 템플릿 형태로 갖다 놓고 그 템플릿들이 좋은 템플릿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건 아무래도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 비전 트랜스포머는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짧게 하고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